각자 도생,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데요. 작년 말에 준공 하나 하고 지금까지 신축 수주 제로입니다.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2년 8월에 준공하고요. 그 이후에 강제 백수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월에 주택건설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사장님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위가 희망이 없다, 건축 설계업은 죽었다, 기대가 없다가 무려 47%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이제 5월도 중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분기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건축사무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3년도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2024년도는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1분기 통계를 보니까요. 마이너스 30%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대략 한 5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2024년도는 2022년 대비 보면은 대략 한 80% 정도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거의 업계가 붕괴됐다, 일이 없다, 상당히 문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건축사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설문조사를 4번을 통해서 건축사 업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업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정말 피부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마 체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그 결과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정말 건축사 업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신축 허가에 관련된 계약을 제가 좀 질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사 업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자, 2024년 들어서 신규 계약, 그러니까 신축 허가에 관련된 내용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신규 계약에서 신축 허가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자, 대수선 증축 용도 변경은 아니고 신축 허가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377명이 투표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63%가 신축 허가에 관련된 계약을 한 건도 못했다. 이 부분이 63%가 나왔습니다. 매우 좀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건에서 2건 정도의 일을 했다. 자, 22%가 2건 이하의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건, 4건은 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요, 2건 이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한 건도 못한 게 63%니까요. 2건 정도가 22%고, 3건, 4건 정도는 4%이기 때문에 그래도 3, 4건 정도면은요, 일이 많다고 우리가 보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5건 이상이 11%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통계적으로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5건 이상을 한 곳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한 건, 2건, 또 3건, 4건이 통계가 이렇게 낮았는데 5건 이상이 이렇게 높았다는 부분은 조금 의문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거의 일이 없는 상황이 여기서 절실하게 나오고 있고요. 신축 허가건은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2022년 후반기부터 경기가 안 좋아져서 2024년까지 그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2024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그러니까 4개월이죠. 4월 말까지 건축사님의 건축허 사무소 운영과 주 수입의 주요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중복되면은 비중이 제일 큰 것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축허 사무소를 2024년 들어서 4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운영과 주 수입의 주요 업무, 그러니까 무슨 업무로 4개월 동안 먹고 살았는지 이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신축 설계 업무가 16%고요.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와 관련된 업무가 19%로 대답했습니다. 자, 허가권자 감리, 해체 감리 지정 업무, 설계 업무가 아니고 지정 감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7%고요. 현상 설계 당선으로 유지하고 있다. 7%가 되겠습니다. 자, 신규 수주한 업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신축 허가를 비롯해서 어떠한 업무도 수주한 게 없다. 이 내용이 무려 51%입니다.
51%.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보게 되면은 신축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부분이 60%가 넘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신축을 별도로 해서 다른 업무, 그러니까 대수선, 증축, 용도 변경 이와 관련된 업무도 없고, 허가권자 감리, 지정 감리 어떠한 업무도 수주한 게 없다. 이 부분이 무려 51%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466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들어서 이 일 한 건이 한 건도 없다. 이 내용이 바로 51%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만은 답변 중에 50%가 업무가 없다는 부분은 정말 일이 너무나 말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조사인데요. 건축사 대표님들, 건축사 설계 시장은 업계에서 항상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축 설계업이 항상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2023년이 최악인 줄 알았더니 2024년은 더 안 좋습니다. 건축 경기가 언제쯤 바닥을 찍을 것 같습니까? 거꾸로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할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무려 812명이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구독자들도 경기 예측 부분을 투표한 것 같습니다. 800명 넘게 투표를 많이 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위가 희망이 없다, 건축 설계업은 죽었다, 기대가 없다가 무려 47%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인 답변이었는데요. 2024년 12월 정도가 바닥이다. 14%. 2025년 6월경,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가 바닥으로 볼 것 같다. 이 부분이 8%고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이 경기 바닥으로 본다가 17%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미국 금리가 인하를 2번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 경기도 좋아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 금리도 더 늦춰질 것 같고요.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2024년 하반기, 즉 10월이나 11월 그 정도에 반짝 내리고 2025년도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워낙 이제 국제 경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내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이 바닥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12월까지, 올해도 안 좋고 내년까지 안 좋을 것으로 예측한 분이 14%가 되겠는데요. 대략 이 바닥에 관련된 예측은 각자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겠는데, 어쨌든 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과 좀 충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희망이 없다, 건축 설계업은 죽었다, 기대가 없다. 이 부분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건축 설계업에 희망이 없는 부분, 거의 절망적인 수준으로 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희 사무소도 일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으로 현장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부분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오픈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무소를 운영하는 젊은 건축사분들은 정말 좀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제 나이 좀 드시고 좀 은퇴한 시점에 있는 분들은 이 희망이 없다, 이 설계업은 죽었다라고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건축 설계업이 절망에 가까운 그런 현상에 와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2023년부터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공사비 상승, 부동산 세금 규제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의 침체가 2025년, 2026년 계속된다면 건축사 사무소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시기를 2025년, 2026년으로 제가 한정된 부분은 뭐냐면 2023년부터 안 좋아졌는데요. 2026년이라면 무려 4년이지 않습니까? 4년 정도면 거의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26년 이후에 그 상황을 제가 좀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단기간에 한 2년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라면은 회사 경영이 정말 골물대로 골마서 폐업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면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릴 거냐,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죠. 닥치고 나서는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사무소 인원 20% 이상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16%인데요. 자, 이 경우는 뭐 한 5인 이상 건축사 사무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이 16%고 전 직원 연봉 10% 이상 감축. 자, 이 부분은요, 5%가 남았는데 직원이 퇴사할까 걱정이다. 연봉을 감축하게 되면 아마 퇴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감축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1인 사무소라서 별 대책이 없습니다. 허가권자 감리, 해체 감리 지정 이런 일로 버틸 수밖에 없다. 자, 1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자기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대책이 없다. 전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뭐 은퇴가 아닌 이상 별 대책 없이 사무소를 꾸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44%가 1인 사무소라서 별 대책이 없다. 자, 그리고 전직, 은퇴, 폐업 후 다른 일거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이게 27%가 나왔기 때문에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전직이나 은퇴, 폐업을 고려를 하고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답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531명이 투표를 했고요. 나머지 기타 의견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4번의 질문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현업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문제, 수주 문제, 그리고 앞으로 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이 건축 설계업에 관련된 전망, 이 부분까지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을 남겨두신 여러 의견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고요. 살아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준공 하나 하고 지금까지 신축 수주 제로입니다.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준공을 하나 내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4년 들어서는 수주도 제로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2022년 8월에 준공하고요. 그 이후에 강제 백수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월에 주택건설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사장님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준공 이후에 거의 일이 없고 작년 3월에는 주택건설 면허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종합건설이라든가 전문건설, 폐업이라든가 면허 반납수가 사상 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들어서 부도난 업체도 지금 12군데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닥치고 나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거의 부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택사업 건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좀 사업 상황을 살펴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성에서 의료계처럼 사협회가 데모라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 이제는 공인중개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암담한 답변을 주셨고요. 건축사 협회에 단호한 결단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매년 힘들다고 했으니 건축 시장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긴 그런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현재 지불하는 가격으로는 그 눈높이의 서비스를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건축사를 그냥 종이에 도면 몇 장 그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대중이 다수이고 다수가 아직도 지식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아까워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축도 점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시장은 균형에 따라 그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대중이 보는 건축 설계업과 또 건축사 내부에서 보는 그 건축 전문직에 관련된 이 의견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를 그냥 도면 몇 장 그리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대중이 많은 상황에서 이 아직도 지식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자, 그리고 건축을 점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는 그 신입에 관련된 부분이 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건축사업계가 한 15,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건축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올해도 건축사가 대략 한 1,500명에서 1,600명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 업계도 많은 수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건축사 업계에 그 인원도 상당히 많아졌고 일감은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폐업이라든가 전업은 늘지 않고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레드오션이 바로 이 업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91년도부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금이 가장 어려워 가족 운영 체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골짜기 조그만 산을 구입해서 일부 개간 허가받고 롯그룹이제의 아비뇽 주택보다 조금 큰 원룸형 주택을 짓고 한우 5마리, 개 2마리, 닭 20마리와 자연과 더불어 숨만 쉬고 있지요. 접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자, 이 답변을 주신 분은 이미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답변을 보시면은 사무실 운영을 조금 접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을 지어서 원룸형으로 수익을 얻고 또 한우까지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농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익성 사업이 그나마 원룸형 주택으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도 접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자, 다음 내용은 상당히 긴 그런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긴 의견을 남겨두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잘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성장에는 불경기, 고물가, 고임금, 고환율, 고금리 저소득, 원자재비 상승, 소비심리 감소, 저출산, 결혼기피, 부동산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정세도 어렵고 부동산 가격 하락되고 국내 경제 혁신 부재, 기타 등등 특히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 사정을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황금알 재건축 시장에서 이젠 건설사들이 발 빼는 것만 봐도 알 것입니다. 무려 20년 전부터 학자들이 한국은 일본이 먼저 겪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똑같이 겪을 거라고 경고했다. 자, 단언컨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2025년, 2026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내린 부분이 2025년, 2026년까지 경기가 안 좋다면은 건축사 사무소 운영에 관련된 특단의 조치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부분을 가지고 2025년, 2026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반론을 주셨는데요. 자, 교수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세요. 괜히 제가 희망회로를 돌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2026년까지 갈 정도면은 거의 4년의 불경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악화대로 악화돼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잃어버린 40년이 올 것입니다. 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왔는데 이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잃어버린 40년이 올 것이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때 그게 거품인지 모르고 무리한 대출 받아서 매입하고 그걸 방패 삼아 자기가 무슨 중산층 이상이라도 된 것이냐? 어울리지 않는 소비까지 즐기다가 지금은 고금리 원리금 상환 압박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아차 싶어 소비를 꽁꽁 줄이고들 있습니다. 자, 금, 토, 일 주말인데도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부분이 되겠죠. 소비가 꽁꽁 줄어들고 있다. 자, 운전하다 보면 도로를 가득 메운 레미콘 차들, 건축 자재 싣고 돌아다니는 트럭들, 요즘 보기가 뜸합니다.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건축사 일은 아니지만 현업에서 건축 관련 일하는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이 현재 세태를 나름 분석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건축사분은 아니고요. 현업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태를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은 이제는 끝났다. 건축 설계업은 끝났다. 자, 이제 건축 일은 끝났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는 업종은 종합 인테리어, 리모델링업 같은 유지 보수업, 특히 방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신축허가 물량도 많이 줄었고요. 또 공사비도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 뭐 대수선, 증축 이런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도시를 갔을 때 경기 상황을 알려면은 타워 크레인이 몇 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세보면 그 도시의 경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요즘 보시면은 뭐 공사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일군 업체도 재건축을 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현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그런 인식을 할 겁니다. 용도 변경,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또 방수라든가 건물의 유지 관리, 이런 보수업,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조금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쪽으로 특화해가지고 건설업과 건축사가 같이 결합해서 리모델링업을 특화하는 그런 회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업이요, 상당히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신축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리모델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경제 돌아가는 내용들이라든가 사회 돌아가는 구조 부분을 정확하게 좀 나름대로 잘 분석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히 암울한 그런 건축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좀 보고 설문조사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각자 도생,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경제 현상에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불경기고 부동산 침체가 오는데 여기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건축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협회를 믿고 업무를 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일개 개인인데 여러분이 정치를 하지 않는 이상 나라의 법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하루하루 현재 상황과 현재 시스템에 맞춰서 여러분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를 믿고 의지했다가 그게 안 된다면 그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예 싹을 죽여버리시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각자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2024년도 어려운데 2025년, 2026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은 정말 건축사업계의 거의 50% 이상이 문을 닫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전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앞으로 2024년 각자 도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문조사 내용과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올해 잘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